진실이 잉크처럼 번져서 모든 걸 뒤덮어버리는 곳.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노아르 단편소설 잉크살인입니다. 지금부터요, 이 수사관과 범인의 경계가 흐릿해지다 못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 섬뜩한 기록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피가 아니라 잉크였다. 와, 보통 살인사건 현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 하나가 우리의 그런 모든 예상을 그냥 단숨에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기이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확 끌어당기는 거죠.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때는 축축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은 어느 건물의 옥상. 바로 이곳에서 베테랑 형사 류도현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와, 정말 자기 형사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기이하고 불안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현장이 정말 이상합니다. 바닥을 보니까 사람 형태의 윤곽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피가 아니라 금속 냄새가 확 나는 시커먼 잉크예요.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뭐 끌고 간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심지어 배수구는 테이프랑 비닐로 아주 꼼꼼하게 막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웃는 입모양 같기도 한 이상한 기호가 그려진 종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죠. 감식팀마저도 이게 뭐지? 하고 혼란에 빠뜨릴 만큼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의 무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감식팀이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피 위에 잉크를 덮은 것 같습니다. 기록을 위에 씌운 거네? 바로 이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혈흔 반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폭력의 흔적, 피가 있었는데 범인이 그 위에 일부러 잉크를 덮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록을 남겨버린 거죠. 이게 바로 진실을 지우고 또 왜곡하는 행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류도현 형사는 다른 걸 믿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각이죠. 냄새는 안 속지. 그의 코를 찌르는 건 뜨거운 피비린내가 아니었어요. 대신 시너랑 잉크가 뒤섞인 아주 차가운 화학 약품 냄새만이 현장에 가득했죠. 바로 이 냄새야말로 이 사건이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걸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끔찍한 방식의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과거의 유령이 스멀스멀 나타나서 지금 이 사건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두 사건이 정말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7년 전에 미제로 남았던 고불 사건,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사용된 재료는 조금 다르지만 시신 대신 윤곽을 남기는 방식, 배수구를 봉쇄하는 것, 심지어 저 웃는 듯한 기호까지 완전히 판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섬뜩한 공통점, 이 두 사건 모두의 중심에 바로 류도현 형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고불의 수법입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마치 시신 없는 기이한 예술작품처럼 바꿔버리는 거죠. 피해자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만의 잉크 기록을 딱 남기는 것. 이게 바로 고불의 시그니처였어요. 자, 7년 만에 이렇게 귀괴한 살인마가 돌아왔으니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 자극적인 인터넷 스트리머가 딱 등장하면서 이 수사는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스트리머 신지호. 그가 방송 제목을 이렇게 겁니다. 7년 만에 귀한 잉크 살인마 고불. 아주 자극적이죠? 그의 방송 한 번으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그냥 순식간에 대중적인 공포이자 그냥 팝콘 먹으면서 즐기기 좋은 오락거리로 확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반응은요? 뭐 폭발적이었죠. 방송 시작과 동시에 조회수가 무려 50만.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신지호라는 스트리머가 이제 여론에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지호가 방송에서 공개한 그 현장 사진들, 그게 경찰 수사관이 아니면 절대로 찍을 수 없는 아주 내부적인 각도에서 촬영된 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미스터리에는 이제 경찰 내부에 배신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겹쳐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바깥에 있는 범인을 쫓던 수사의 칼날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형사, 바로 류도현 그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범인을 잡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시급한 질문이 생겨버린 겁니다. 대체 누가, 그리고 도대체 왜 경찰 내부의 정보를 저 스트리머에게 넘겨주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류도현 형사가 자기 후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인간한테 자료 흘린 놈이 나니까. 세상에, 범인을 쫓던 바로 그 수사관이 정보 유출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때부터 그를 향한 증거들이 정말 잘 짜인 각본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스트리머의 IP 주소를 추적했더니 경찰청 내부 서버가 나오고, 유일한 목격자가 사라지기 직전에 그 근처 CCTV에 류도현이 찍혔고, 심지어 목격자 실종 현장에서 그의 지문까지 발견됩니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스트리머 방송 대본을 자기가 썼다고 시인까지 하죠. 이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류도현을 향하면서 그를 위한 완벽한 덫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 사라졌던 목격자가 남긴 증언이죠. 그 가면, 범인이 썼던 거 팀장님 책상 위에 있죠? 와, 이 한마디가 류도현이라는 형사와 고블리라는 살인마를 이제는 뗄 수 없게끔 직접적으로 연결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섬뜩하고 또 가장 모호한 결말로 함께 가보시죠. 바로 현실과 기록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지점입니다. 류도현의 마지막 독백이 이렇습니다. 난 방식을 따라간 게 아니라 방식이 날 싸운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섬뜩한 깨달음이죠. 자기가 사건에 통제하는 수사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쫓던 바로 그 범죄의 방식에 의해 조종당하고 쓰여지고 있는 하나의 등장인물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맨 끝에서 이 차갑고 딱딱한 공식 보고서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 모든 혼란과 광기가 딱 몇 줄로 정리되어 있어요. 사건명 잉크살인. 그리고 보세요. 작성자 고불, 피의자 류도현, 사망. 결국 살인마가 이 사건의 최종 기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류도현의 책상 위 커피잔 밑에 남은 자국이 바로 그 살인마의 시그니처, 웃는 입모양의 기호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형사가 마침내 살인마의 방식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마무리죠. 결국 이 잉크 살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류도현은 과연 처음부터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쫓다가 그 진실을 기록하는 방식 그 자체에 집어삼켜진 마지막 희생자였을까요?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이야기 속에서 판단은 이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